예, 송은재 TV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죽이기, 고발 사주 정치 공작, 그 중심에 김웅 의원이 서 있죠. 김웅 의원이 사실상 잠적, 전화통화로만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다가 내일 아침 9시 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발맞춰서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이 국민의힘 관계자로 알려진 제보자가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권익위에 의해서 공익제보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을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전체 판세를 잠깐 살펴보면 검찰은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사흘째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에 이어서 뉴스버스 측의 제보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공수처 등을 통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제일 큰 목적은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던 홍준표 후보는 오늘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또 김웅 의원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승민 후보 캠프, 혹시 이 여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공익제보자가 어제부터 사실은 서너 명 정도로 추려졌는데 그 서너 명 모두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법적으로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김웅 의원이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의 많은 사람들이 김웅 의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 결과로 보입니다. 내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를 밝히게 될 것인가? 김웅 의원에게 쏟아지는 가장 큰 의혹이 어떻게 해서 말이 그렇게 자주 바뀌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고발장을 초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했다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서 자신이 작성한 고발장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고발장 중에서 일부분은 자신이 작성했다라는 쪽으로 말이 바뀌기도 했고,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친구인데 분명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료는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뉴스버스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계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를 듣고 사주를 받고 자기가 뭐 작성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다가, 이제 오늘은 이 제보자를 자신이 공개하면 어떤 세력이 배후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제보자가 과거에도 조작을 많이 했던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인연을 끊고 살았다라는 말까지 계속하고, 이 제보자가 야권 인사라고 봐야 하는지 국민의힘 인사라고 봐야 하는지 여권 인사라고 봐야 하는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보자가 조작했을 가능성, 고발장을 제보자가 조작했을 가능성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말, 고발장 작성에 김웅 자신이 얼마만큼 관여되어 있는지, 손준성 검사와는 어떤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를 내일 기자회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만약 김웅이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히지 않는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제보자와 김웅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시간 끌기, 여권 전체와 일부 야당이 합심해서 이건 거의 기획된 정치 공작이다라는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합심해서 윤석열 후보 죽이기 나서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빨리 해명을 해야, 빨리 성명을 해야 국민의힘 전체 경선판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 고발 사주건이 빠른 시일 내에 밝혀지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를 해도 빨리 밝혀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의혹에 대해서 빨리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와 김웅의 말이 지금 다르고,
김웅과 뉴스버스 측의 말이 달라서 이것을 빨리 밝혀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진상규명에 많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믿기보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 또 필요하다면 정홍원 위원장, 이게 지금 경선을 공정하게 순조롭게 추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모두들 나서서 김웅과 이 제보자에 대해서 엄밀한 조사를 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도 명료하게 밝히고 나가야 한다. 어차피 여권에서는 또 야권의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틈만 나면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당 지도부만이 아니라 많은 당 안팎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일 김웅 의원이 국회에 나타나면,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국회에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김웅 의원을 상대로 이 배후의 문제, 이 의혹을 밝혀내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고발 사주권을 갖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는 처해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인데 꼭 그렇게 볼 필요만은 없다. 이게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에 걸려있는 것만 10여 건입니다. 검찰을 동원해서 또 필요하면 언론까지 동원을 해서 윤석열에 대한 공세, 여권의 공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싸워가면서 야권의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홍준표나 원희룡 후보 등도 여권이 정치 공작에 가까운 이런 공세를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점은 자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김웅의 기자회견, 김웅이 도대체 어디까지 밝힐 것인지,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같은 의혹들을 다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조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시간 싸움이다 하는 점입니다. 고맙습니다.